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환경학 고전인 레이첼 카슨의 사일런트 스프링 침묵의 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침묵의 봄은 살충제와 농약 같은 화학 제품이 생태계와 인류 삶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발한 책으로 1962년에 첫 출판되었으며 제가 산 이 책은 50주년 기념 에코 리브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개정판입니다. 전부터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구입하게 돼 아쉬움이 있지만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 소개를 하면서 이 책만큼은 저자 소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저자가 살아온 삶이 이 책 침묵의 봄이 나오게 된 배경이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많은 작가들이 글을 쓸 때 내 경험이나 지식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책들을 자료로 보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스는 환경, 생물, 생태계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 전부로 그녀의 환경에 대한 관심, 전문 지식, 삶의 철학을 써놓았기에 더 큰 감동과 책이 주는 힘도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레이첼 카스는 1907년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스프링데일에서 태어났으며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세계를 변화시킨 백인 중 한 사람으로 생물학자입니다. 지금은 채텀 대학이라 불리우는 그 당시 펜실베니아 여자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중간에 문학에서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꾸기도 했다네요. 1929년 졸업 당시 카스는 이 학교에서 과학으로 학위를 받은 몇 안 되는 여학생이었으며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해양동물학 석사 학위를 마쳤고 메릴랜드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해양생물학자로 일했지만 글 쓰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글쓰기에 전념하려고 일을 그만두기도 했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책은 해풍 아래서였으며 1951년 우리 주변의 바다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그 문학적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침묵의 봄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 책의 출간을 막으려는 언론의 비난과 화학업체의 거센 방해 등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참 살충제 등 화학제품 판매로 나라도 기업도 돈을 벌고 있었던 때문이지요. 카슨의 또 다른 책 바다의 가장자리는 해양생물학 관련 저서로 그 분야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으며 핵 폐기물의 해양 투척에 반대하며 전 세계에 그 위험을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바다에 투척되는 많은 해양 쓰레기들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가 먹는 물고기들이 변형되어 우리 몸에 축적되고 있다는 거 너무도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카스는 당시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환경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많은 노력을 하다 1964년 4월 14일 56세의 나이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지만 오래전 방영된 어느 다큐멘터리 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무서운 미래 환경을 미리 예측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고발하는 책을 1900년도 초에 그것도 여성이 썼다는 게 매우 놀라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의 목소리는 남성들에 비해 귀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때라 이 용감한 카슨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고 멋진 분이구나 생각했었으니까요. 이름도 내가 좋아하는 레이첼이어서 오래 기억에 남았던 레이첼 카슨. 저는 저만의 존경하는 사람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대단하게 보입니다. 춤을 잘 추는 것도 요리를 잘하는 것도 노래도 첫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 곡 잘 불러내는 사람은 존경합니다. 노래하다 보면 목소리도 갈라지고 가사도 다 생각 안 나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남 앞에서 한 번에 실수 없이 해내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존경스러운 분들은 남들끼리 하기 어려운 거, 쉽지 않은 거, 나와의 싸움이 아닌 힘 있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데 거기에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죠.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고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분야에서 특히 소리를 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한 분들은 무조건 저와 다른 급으로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존경할 분들이 저에게는 참 많습니다. 카슨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저의 경우 환경 분야는 필요하지만 깊이 알고 싶지 않고 또 실천하려면 귀찮기도 하고 때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에 맞서 힘있는 저항 세력들과 혼자 싸운다는 것이 너무도 힘든 일인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봄. 이 책이 주목받은 데에는 제목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환경학 개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와 같은 전문 서적으로 도서명을 지었다라면 아마도 저같이 보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떠올리는 사람에게는 오래 인상적이지 못했을 거니까요. 그 당시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침묵의 소리와도 제목이 비슷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을 끄는 데는 책 제목이 참 중요하네요. 내용 또한 따분하기만 한 환경 얘기만 섞거나 감성을 이끌어내는 이야기만이 아닌 문학과 과학의 학문적 이해가 높았던 카슨답게 적절한 조화로 쓰여진 침묵의 봄은 환경의 변화,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봄이 왔음에도 새들의 지저귀이 사라진 자연의 침묵이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 책은 화학업계의 거센 방해에도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이끌어내며 정책 변화와 현대적인 환경운동을 촉발시켰으며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은 환경 문제를 다룰 자문위원들을 구성했고 미국 의회는 관련법을 통과시켰으며 침묵의 봄을 읽은 한 상원 의원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자연보호 전국 순례를 건의하였으며 그것을 계기로 4월 22일 지구의 날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가진 힘입니다. 돈이 사람의 불편함을 주는 거라면 환경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했던 어느 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신은 힘이 취해 인류는 물론 이 세상을 파괴하는 실험으로 한 발씩 더 나아가고 있다고 지금 시대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카슨이 역설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자연을 지배하고 있다는 오만에서 빠져 있지 않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정리를 잘 해놓아서 거기에 저의 생각을 조금 가미했습니다. 저는 이 책 침묵의 봄을 오래 옆에 두려 합니다. 소설책 읽듯 밤새워 재밌게 읽기도 어려운 책이지만 한 번에 마음 먹었다고 읽고 덮어두면 안 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책은 내 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정말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일회용품과 생활 편의를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는 화학 제품들,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 사업들로 인해 정말 지구와 인류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한 번쯤 마음으로 새겨볼 내용입니다. 카슨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생각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또 주위에 홍보하고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4월과 5월, 봄의 자연은 정말 신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간을 창조주 바로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집신벌레 몇 단계 이후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 확인했다는 이 책을 번역한 김을령님의 말을 끝으로 이제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에코 리브르 출판사의 개정판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